네, 오늘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오셨네요. 유튜브로 보니까 스티브 정님 처음 시청하는데 이런 경제 전반에 대한 방송을 이제야 알았다니 앞으로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오른손과 왼손에 친구 한 명씩 더 데려오기. 자, 토니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관호님 티봉이 보러 라디오에서 넘어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티봉이 오늘도 사원증 메고 여기 당당하게 오늘 출근했거든요. 아까 삐뚤어져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바르게 놔줬습니다. 루피 닮았습니까? 티봉이가? 카메고진님?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궁금하네요. 티봉이 귀엽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오늘의 단어 하나 방송 중에 나왔던 말 중에 나는 오늘 이 말에 꽂혔어. 이거 보내주시면 저희 선정해서 인형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그 사이에 손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HR 컨설턴트 장대성 노무사님과 함께 오늘은 엔잡러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원해서든 아니면 수입이 원하는 만큼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좀 들어오지 않아서이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이 일도 해. 이모티콘 그려서 나는 부자 될 거야. 이런 분들도 제가 봤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 하시는데 회사는 우리 회사 직원이 다른 일도 하는 게 썩 달갑진 않겠죠? 요 겸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노무사님, 겸업이라는 거요. 이게 어떤 뜻이고 회사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겸업은 주로 직업 외에 본인의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중으로 취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등도 다 겸직이라고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중으로 취업을 하면 회사 업무에 집중을 잘 못하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까 봐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요즘 투잡, 쓰리잡을 넘어서 엔잡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겸업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해도 되는 겸업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주말에 택배나 배달 플랫폼 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기다 그런 건 업무량도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개인적인 전문성을 활용해서 겸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영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추가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드시 영리 업무만을 뜻하진 않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진료가 끝나고 의료 봉사를 다니는 그런 비영리 겸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하고만 안 겹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겸업은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제 업무 시간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 대상이지만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본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매일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업무 시간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겠죠.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수면 시간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의 겸업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퇴근하고 뭐 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퇴근하고 뭐 하는지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 중에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 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타다 플랫폼 갈등 해소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때 타다 기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저는 다른 회사 다니는데 밤에 이렇게 일해서 가정경제에 좀 보탬하는 게 좋아요 이랬던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부수입 얻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회사원인데 유튜브 해요. 이런 분들은 제재 대상이 됩니까? 맞아요. 요새 직장인 유튜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한 3가지 정도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업무 시간 중에 영상을 촬영하거나 새벽까지 편집을 해서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의 내용이 회사의 이미지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 회사에 다니는데 매일같이 라면에 이제 건강상 해로움을 파헤치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회사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기밀 사항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산업체에 다니는데 무슨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핵심 설계 도면 같은 것을 영상에 공개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상식선에서 해라 이런 네네. 얘기네요. 자,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회사가 좀 혼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통 입사 시에 겸업 금지 서약서를 쓰고요. 또 취업 규칙에는 보통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뭐 해고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얼마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정도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겸업을 한 업무가 불법적이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본인 업무에 미친 영향을 떠나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령 직장인이 밖에 나가서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또는 피라미드 영업에 빠져서 동료들을 막 가입시키고 금전적인 피해도 줬어요. 그러면 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전에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직원이 이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기계를 구입해서 사업을 막 하면서 동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징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허용이 되는 수준의 겸업을 한다. 이렇게 그 본업에 지장을 안 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추가로 걷어들인 소득, 여기에 대한 세금, 또 4대 보험 처리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이제 겸업하는 업무가 뭐 근로 제공이냐 또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본업과는 별도로 이제 부과하게 되고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당연히 매년 5월 사업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4대 보험이 좀 복잡한데요. 우선 이제 겸업을 하는 업무가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근로자로 이중 취업을 한 경우만 남는데요. 우선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 평균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에서 한 군데서만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이중 취득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상한선이 있죠. 그래서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이 현재 이제 553만 원인데 양쪽 회사 월급을 합쳤더니 553만 원을 넘으면 그 553만 원을 기준으로 4.5%를 공제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건강보험도 내가 회사 다니는데 가외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월에 5만 원 이상 내셔야 됩니다. 9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이 부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예컨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광고회사든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근데 사실 나는 꿈은 화가다. 아니면 웹툰 작가다. 이런 사람이 이게 너무 하고 싶다. 이럴 때 회사하고 절충할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겸업 금지 조항 또는 서약서가 100%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겸업하는 일이 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입증이 가능하면 그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편하게 겸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겸업 금지라는 말하고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경업금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겸업금지랑 경업금지랑 어떻게 다릅니까? 네, 경업금지는 좀 헷갈리시죠? 네. 말 그대로 임직원이 그 회사를 떠날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를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 경쟁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고요. 경업 금지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해야 하고요. 회사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업금지 약정의 효과가 있는 동안에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업종 변경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고위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업계 관계된 업무에 그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 제한 규정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삼성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특허 담당했던 임원이 미국의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고 특허만 공격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모기업을 다시 공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기업에서는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업 금지가 인정되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네. 저희가 있던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초기다 보니까 경력 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 직원들 일부를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엔지니어 과장급 한 명하고 총무과 대리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두 명 다 경업금지 서약서 및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기존 회사하고 작성을 했고요. 기존 회사에서 이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엔지니어 과장급은 해당 사업의 핵심 기술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인정했고요. 총무과 대리는 영업비밀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에서도 업무 내용에 따라서 경업금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급의 엔지니어는 취업을 못 하셨겠네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업금지는 IT, 전자 이런 첨단 산업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다른 산업에도 해당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예민한 정보를 다루는 이제 첨단 산업의 기술자들이 대상이 되긴 하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영업 비밀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 판례 사례 중에 미용실 사건이 있습니다. 한 미용실에 미용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말주변도 좋고 미용 실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모두 그 미용실로 이제 몰려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장님은 미용사를 믿고 외부로 이제 돌아다니시고 실질적 운영을 미용사가 다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미용사가 500m 주변에 새로 미용실을 개업하고 고객 리스트를 빼돌려서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 그 고객들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 미용실은 거의 아주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고객 정보라는 핵심 영업 정보를 빼돌린 경우에도 경업 금지가 인정이 됩니다. 거의 그 기존 미용실 사장님은 띠로리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봤어요. 제가 네일샵에서 정말 일을 잘하던 한 직원이 그 원장님이 너무 예뻐해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가장 사랑받던 그 직원이 그 바로 맞은편 가게에다가 네일샵을 차리는 걸 봤거든요. 둘이 거의 이제 불구대천의 사이가 되는 걸 봤는데 이거 상식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미용실 문 닫아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요. 업종 변경 같은 것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경업 금지에서 자유롭게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법적으로 딱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들을 보면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이 해당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년까지는 거의 인정이 되고요. 2년을 초과해서 3년에서 5년까지도 약정한 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업금지는 1년이 적정하고요. 2년을 초과하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가 교육이나 연수를 보내줬어요. 이게 회사에서 애끼는 직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애껴서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사장님 우린 여기까지예요. 전 다른 회사로 가겠습니다. 이거 괘씸하잖아요. 이럴 때 의무 재직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전직 금지 규정이 됩니까? 네, 요거는 이제 경업 금지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회사가 이제 MBA나 해외 연수 같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을 직원에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임금도 지급을 하는데요. 회사가 지원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런 전문 교육을 받고 우리 회사에 돌아와서 더 큰 기여를 해라. 그렇죠. 이런 걸 바라는 건데 막상 교육받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회사는 교육을 보내기 전에 교육 이수 후에 몇 년간 의무적으로 재직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어기면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육비뿐만 아니라 임금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네. 임금은
즉시 지급한 즉시 근로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반환 약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네. 우리 상식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다들 착하게 살자고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